네,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계면 요철 생성 로봇 발표할 포스코 ENC 윤민호입니다. 스마트 건설 전문기업 IT원과 함께 공동 개발하는 이 로봇은 경연 주제에 맞게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차입니다. 개발 배경, 기술 개요, 기술 적용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이 로봇의 주요 활동 환경인 매스 콘크리트란 주로 댐, 교대, 기초와 같은 대형 구조물에 사용되는 일정 두께 이상을 가진 콘크리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입 플레이트에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전입 플레이트는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부 벽식 구조와 하부 라멘 구조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재로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이시키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둥 간격이 8에서 10m 정도일 경우에 층당 약 10cm 두께가 필요해서 계략적으로 30층을 전이하기 위해 약 3m 두께의 전이 플레이트가 설계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려면 동바리와 폼과 같은 가설 구조물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수하열로 인한 균열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엄청난 양의 레미콘을 조달하여 연속 작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장에서는 별도 구조 검토를 통해 1회당 약 1m 내외의 두께로 여러 번 타설하는 수평 분리 타설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시공이음부, 즉 콘크리트 계면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수평 전단력을 고려하여 전단 마찰 설계법이 적용됩니다. 전단 마찰 설계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칭 전단 강도를 계산하는 공식에서 마찰 계수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고려됩니다. 표면을 거칠게 만든 굳은 콘크리트, 즉 요철을 만든 표면에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의 경우 마찰 계수는 1.0 람다이고 요철이 없는 경우는 0.6 람다로 요철의 유무에 따라 전단 저항의 차이가 있게 되며 보강 철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요철이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현재 요철 생성 방식을 설명드리면 보시는 사진처럼 건설 근로자들이 쇠스랑이나 갈키 같은 도구를 사용해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면 위에서 이동하면서 요철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철근 간격은 다양하지만 근로자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협소한 구역도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작업이 누락될 한계성이 있습니다. 직접 인터뷰해본 바로 어떤 현장에서는 구조 검토나 설계에 요철이 반영되어 있어서 요철을 생성해야 되는데 철근 간격이 좁아서 걱정이라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현장에서는 타설 작업이 저녁에 끝나고 야간에 소수 인력이 투입돼서 늦게까지 작업과 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철근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요철 없이 작업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이번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 개발의 전반적인 방향성입니다.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는 넓은 콘크리트 계면 위에서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는 로봇 청소기와 잔디깎기 로봇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주행 이외에도 진공장치나 절삭장치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철 생성 로봇은 주행바퀴 자체로 동시에 요철을 생성하는 소형 UGV 컨셉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개발 방향 우선순위는 인력 방식을 대체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1인 원격 조정을 통해 다수의 인력을 대신하는 기계 작업을 구현하고 개발 계획 중인 반자율 주행과 경로 작업으로 더욱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작업 속도와 양호한 요철 형상 등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이동 및 운반의 용이성을 고려하였으며 콘크리트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오염 및 부착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퀴를 쉽게 탈착하여 청소하기 편리하도록 개발했습니다. 인력 방식과 로봇 방식에 대한 상세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 항목, 작업 방식, 동인, 연속성, 품질, 작업 가능 시점으로 비교했습니다. 먼저 작업 방식에 있어서 인력 방식에서는 콘크리트를 긁어서 요철을 생성합니다. 반면 로봇은 형상을 찍어내는 스탬핑 방식입니다.
인력 방식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힘으로 요철을 생성하는데, 로봇은 기계 자체 하중과 동력을 통해 전후진 이동 주행으로 요철을 생성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작업 도구를 뻗었다 당기는 왕복 운동을 불연속적으로 하는 인력 방식과 달리 장애물이나 기타 제약이 없는 한 연속으로 주행하며 자유롭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방식입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인력 방식은 형상이 균일하지 않고 긁어내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많아서 경화 후에 후속 클리닝 작업이 번거롭습니다. 반면 로봇 방식은 형상이 균일하고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아 품질이 우수합니다. 작업 가능 시점에 있어서는 결국 근로자가 콘크리트 면에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경화가 되어야 작업이 가능한데, 로봇은 사람보다 무게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더 빨리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계 동력을 통한 연속적인 고품질의 자동 작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식 비교에 대한 실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실제 전이 플레이트 현장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점에 투입된 작업이나 혹은 조금 늦은 시점에 투입되면 요철 생성이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이렇게 몸을 좀 구부리고 제한된 공간에서 또 제한된 자세로 수작업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면적이 넓은 영역에서는 다수의 인력이 동시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로봇을 개발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경화 상태를 전혀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 또 동력 장치가 끊어지기도 하고, 조향 장치가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 적용도 해보고 또 성능 시험장에서 많은 테스트도 거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은 이제 공교롭게도 테스트하는 날 비가 와서 이렇게 가혹 조건에 뜻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성능 시험장에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요철 형상이 만들어지는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또 인력과 로봇의 작업 시간을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동일한 영역에서 좌측은 로봇, 우측은 사람이 작업한 영상입니다. 약 2m 바이 8m 영역을 로봇은 약 1분 만에 이미 끝냈고, 심지어 한 열당 왕복으로 2회 작업을 했는데, 사람은 지금도 작업을 계속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4분 30초 정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로봇 방식이 약 70% 이상 작업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단계별 개발 과정입니다. 초도품인 엔지니어링 샘플 1호기는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로봇 개발 방향에 부합하는 기능과 구조를 갖추긴 했지만, 저희가 설계도도 없이 단지 컨셉만으로 빠르게 제작해서 이런 구조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철 형상을 직접적으로 생성하고 주행 역할을 하는 바퀴를 중공 형태의 다단 디스크로 설계하여 3D 프린팅을 활용해 형상 수정이 쉽게 했고, 처음에는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저희가 마찰 저항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홈을 교차 배치하여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동력 전달 방식에서는 처음에 벨트 분리 방식 적용했는데, 하중과 마찰 등 영향으로 벨트가 쉽게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체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모터와 감속기도 직결로 연결하는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전륜과 후륜 회전을 담당할 서버 모터도 당초 선정했던 사양의 능력 한계로 인해 고장이 발생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개발 과정을 거쳐 현재는 타겟 프로덕트 2호기까지 제작되어 실물을 이 앞에 보실 수 있습니다. 로봇 제원 및 특징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최종 제품의 디자인 시안으로 현재 실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TP1 기준으로 길이와 폭이 약 500mm 내외이며 높이는 250mm입니다. 무게는 약 10kg으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쉽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행 가능 속도는 매우 빠른데 원격 조종을 통해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작동 시간은 배터리로 약 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주요 구성품으로는 바퀴, 구동 모터, 조향 모터,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퀴 형상은 국내 설계 기준과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형상으로 요철 깊이 6mm를 충분히 확보하는 설계를 확정했고, 요철 생성 방식이나 바퀴 방식에 대한 특허도 선제적으로 출원하였습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격 조종으로 작동하지만 보시는 소프트웨어 화면과 같이 직진 주행의 경우에는 라이다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철근을 탐지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적용입니다. 전이 플레이트가 존재하는 당사 주상복합 현장에 시범으로 적용해 보았고, 인프라 현장의 경우 높이만 해도 이제 40m 정도 이르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약 60회의 수평 분리 타설이 있어서 현장에서 로봇을 직접 사용하며 추가 개선점을 도출하고 작업 최적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공동주택 필로티나 보통 기초 구조물은 존으로 구획해서 수직 분리 타설을 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평 분리 타설을 할 수도 있기에 다양한 현장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실험을 위해서 타설 후에 빠른 시간 안에 로봇을 실제로 테스트해야 하는데 매번 현장 섭외를 하거나 타이밍 확보가 어려워서 아예 당사 기술연구소 부지에 성능 시험장을 만들어서 반복된 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로봇 작업이 경화 상태에 큰 영향받기 때문에 투입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에 따른 경화도 체크와 단위 시간당 작업량 등 데이터 축적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한 발표는 마치고 실물로 간단히 동작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콘크리트에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조달 여건상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전륜, 후륜이 모두 회전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전진과 후진 모두 가능하며 동일한 형상의 요철이 형성됩니다. 주행 속도는 지금 저속부터 고속까지 이제 원격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회전의 경우도 조향 모터를 통해서 일정한 반경을 갖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정면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건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로서 콘크리트 면의 수직 방향으로 측정한 압력값을 전기 신호로 표시하여 경화도 체크를 하는 장치로 구성했습니다. 반복적인 시험 데이터 모아서 적정한 투입 시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콘크리트 계면 요철 생성 로봇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건설 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